네, 안녕하세요.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근처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무조건 없는 역사 해석이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도움이 되기를 많이 바라고요. 오늘은 신라 9번째 왕 버류왕에 대해서 그 연대기를 한번 준비해보자 했습니다. 버류 이사그에 나오는 이 부분은 먼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세로로 읽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의 해석한 부분과 그다음에 삼국사기 지금 버류 이사금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잘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버류 이사금에서 나오는 이 지명들을 바이두 지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위치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지명들 나오는 걸 한번 다 집어넣어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세로로 읽는 어떤 이 해석판이 보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실어 넣은 게 지금 보면은 그 삼국사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그 해석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보면은 버류왕에서 보면은 모산성이라는 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산성이 보면은 황산 근처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황산이라고 좀 표시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모산성이 황산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맞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모산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바이두 사전 여기 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곡성 위치가 저희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위치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부곡성 위치도 남비에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다음에 여기 그 경원사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일단 모산성 위치가 제일 지금 여기서는 핫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위치상으로 봤을 때 모산성 위치는 산동성인데 거의 맞는 거, 신라의 위치랑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산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이제 이따가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고, 일단 먼저 해석을 좀 보면은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애매하기보다 세로로 쓰여진 이 글자들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풀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70년대 책인데 지금 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이 해석이, 그러니까 새로 있는 책이 조금 더 어렵게 해석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번 많은 분들이 집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책들을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제가 삼능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하다 보면 좀 더 실감나요. 한자 해석이 그냥 쓰여져 있는 거를 읽거나 이렇게 보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한자를 직접 써보고 하다 보면 실감나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지금 되게 많죠. 원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총 13년까지 쭉 이제 나열되어져 나와요. 일식도 몇 번이 있고요. 보면은 그런 부분은 한번 요 삼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좀 더 확인해 보면은 되게 괜찮은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남신년이에요. 남신년에서 상서로운 별이삭을 바치다. 이거 진짜 해석이 진짜 개치랄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랑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그러면 제가 말한 부분이랑 그 혹시 제가 세로로 읽는 책에 대한 부분이랑 틀리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 재밌는 게 이게 바이두 지도로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명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재밌었다. 그리고 이 지난번에 다른 거지만 여기 지금 이제 그 지척, 그러니까 척이자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 길이 부분도 되게 한 장이 거의 3m라는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1지척이 30cm인데 이 지난 시간 삼국유사 하면서 20척, 그다음에 넓이가 13척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머리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좀 해석하는 부분에 좀 잘 치우치다 보면 놓치는 게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백제와 싸우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부곡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남시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부곡성도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연수로 보면은 13년까지 밖에 안 해서 굉장히 짧게 하는데, 또 한 웃긴 부분은 뭐냐면 한기부의 여인이 사녀 일남에 대한 부분이죠. 한꺼번에 5명을 낳았다는 게 왜 그 삼국 사기에 올라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낳았는데, 그러니까 옷쌍둥이인 것 같은데, 그 옷쌍둥이가 왜 한꺼번에 낳았다고 해서 이 삼국 사기에 올라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 또 하나는 외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신라로 넘어왔다라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식에 일본이 저 섬에 있고 신라가 경주에 있다면 넘어오다가 뒤지겠어요, 배고파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근처라는 거예요, 신라. 이런 부분도 한번 힘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제가 해석한 부분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저는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부분, 제가 해석한 부분은 이렇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버리주사금 이 2개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원년에 얘기 나온 게 뭔가 그 무당적인 기운을 확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그 쓰여있는 한자가 보면 왕이 풍운,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을 점할점 점치고, 무당에 가까운 어떤 말들이죠. 근데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재앙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데, 뒤에 가면 재앙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유의있게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쨌든 점치고 미리 예자, 미리 물과 가뭄을 알고, 그다음에 미칠금, 미쳐서 그 한 해에 풍요롭고 검소하였다. 풍요롭과 그다음에 검소할 것, 그 검소함을 알았다. 또 알지, 사람인 간사할 발을정,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함과 발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버류 이사금이다. 그런 말이고. 자, 2년차에는 2년차 1월 친할친을 다른 말로 이렇게 여기서 해석을 하면 친이, 몸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소 시조 사당묘 사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이제 왕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제수나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준 거다. 용서할 사자 해준 거죠. 뭐 여기까지는 평범하니까 늘 왕이 오르면 용서도 해주고 사당의 묘에 가서 제사도 드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2월에는 보면 2월에 절배가 벼슬을 준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벼슬로 파잔친에 구도로 하였고, 다음에 일길찬에는 구순으로 하였다. 순이 맞나? 네. 일길찬 구순으로 했다. 그리고 좌우 군주를 맡았고, 이 좌우 군주가 칠수문국이라 군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게 처음 거기서 시작됐다는 말의 표현이었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칠벌자, 부를 소자, 그럴 문자, 나라 국자가 그냥 칠수문국이라고 해석하는 거가 제일 적당한 표현 같아요. 자, 3년 봄 1월, 그러니까 정월을 자꾸 1월로 표현해야 돼요. 자, 3년 봄 1월, 여기 지금 고을주하고 다음에 고을군, 그러니까 고을과 군을 돌순자, 다행행자, 순행하였다. 다음에 볼관자, 풍속을 풍속을 살피고 보았다. 여름 5월에 임신 금음했죠.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여기 되게 일식이지만 두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짧은 그 기록에 의해서도. 자, 가을 7월에 여기 지금 전 해석을 남쪽 새로운 현에 나아간 게 기쁘고 화했다로 좀 표현할게요. 벼화자를 보면은 그 화활화자라고 썼기도 해요. 그게 여기서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현을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남신현인데 남신현을 새로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나 제가 세로로 읽는 그 책의 해석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제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새로운 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약간 그렇게 안 써 있는 거죠, 지금. 삼국사기 그 국사편찬위원회에는. 그러니까 화하다는 거는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남쪽에 원래 작은 그 현이 있었는데 그 현이 원래 신라소관이 아니었는데 신라소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얻은 거죠. 근데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보면. 그쵸. 남산현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치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한자를 봐요. 이게 맞나. 이 부분은 좀, 그쵸.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해석 잘못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거기에 그렇게 그 말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 뭐 상서로 상자도 없고, 그쵸? 벼는 있는데 바치다란 것도 없고 그냥 나아갈 진짜예요. 그럼 과연 진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남신현이라는 데가 과연 혹시 존재가 지금도 하고 있을까? 한번 하면 그러면은 혹시 그런 데가 남아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정말 있을까?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 근처 위치면은 이 정도 근치면은 혹시 근데 남신현이라는 현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남쪽에 새로운 현이니까 남신현은 아니다. 그냥 신라가 봤을 때 남쪽에 얻은 거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두 지도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진 않는 것 같다.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 약간 신라의 땅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위치가. 그 위치로 보면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신라가 얻은 땅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바이두 지도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편찬위원의 해석은 벼이삭이 상스럽다 뭐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남쪽 새로운 현에 나아간 게 기쁘고 화하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저랑 해석이 틀려요. 삼국사기 편찬위원회랑 똑같이 해석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때 나온 책이니까 이 책들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식민사관이 너무 강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식민사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한반도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바이두에서 찾으면 한반도에서는 안 나와요. 자, 4년 3월, 봄 3월, 하령, 그러니까 이세금의 명령으로 주군의 그 농사 그 땅에 그 주와 군의 골과 현의 농사 일대에 시간을 빼앗는 토목의 일을 만들지 않았다. 굉장히 요거는 멋있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사 일을 더 많이 지어서 먹고 사는데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굉장히 좋은 임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토목 군사일에 동원했다면 먹기 살기도 힘든데 조금 아닌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해 10월 겨울이었죠. 북쪽 땅에 큰 눈이 왔는데 깊이가 1장은 3m예요. 아니 북쪽에 눈이 내렸긴 내렸는데 3m다. 우리나라에서 3m 정도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경주는 웬만하면 눈 잘 안 쌓이지 않나요? 여기가 경주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위치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북쪽 지역이라고만 나와 있었지. 자, 5년 봄 2월 백제가 와서 쳤다. 모산성을 쳤는데 파진찬 구도에 명하여 출병하여 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제가 와서 쳤대요. 어디를? 모산성을. 모산성은 파진찬 구도가 맡고 있었어요. 모산성. 자, 모산성 아까 황산 쪽이라고 얘기했죠. 그 한반도를 놓고 보면 모산성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모산성은 지금 일자로 쓰이는 여기 산동반도 황산 근처인 거죠. 황산이에요. 황산. 예, 여기 1번이라고 쓰이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백제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백제 위치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럼 백제랑 신라는 지금 현재 2세기 때 중국 쪽에 있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두 지도를 놓고서는 현재도 어떤 그런 고을들이 있는지 좀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전 맞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모산성은
저 황하 밑에 지금 있다. 좀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지명이 나오면 같이 그 바이두 지도를 한번 찾아보는 쪽으로 계속 한번 같이 해석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6년 가을 7월 구도와 더불어 백제전에서 이 구양에서 이겼다. 구양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찾으면. 찾아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이 구양에 대한 위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 개구자에 흑덩이 양자잖아요. 그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계속 볼게요. 500여 급자가 그 등급급이잖아요. 그걸 찾아보면 머리 숫자가 나와요. 머리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급 그러면 500여 머리에 그 사람들을 얻어서 죽였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때도 이런 등급급을 쓰는 거라는 표현을 저도 같이 해석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접 해석해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한자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돼요. 굉장히 한자를 같이 해석하다 보면 현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해석하다 보면 7년 가을 8월에 백제가 서쪽 경원산 지금 고양이 향자를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마을을 지금 이 원래 엄습할 습자가 밑에 나무 목자가 아니라 원래 오디자잖아요. 한자를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습할 습으로 일단 해석을 하자. 그렇게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서쪽 경원산 이 경원산 마을을 엄습하여 또 부곡성을 에워싸워 전진하였다. 여기 지금 경원산은 안 나오는데 부곡성은 좀 위치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부곡성은. 그러니까 부곡성 찾으면 약간 위치상으로는 맞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말고요. 찾으면 좀 여기 잘못 지금 그러니까 경원산은 약간 좀 안 나오긴 하는데 부곡성은 바이두에서 찾으면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바이두 지도가 생각보다 사람을 되게 재밌게 해주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그러면 백제가 에워쌌다고 하면 부곡성을 그렇죠? 이 장군부, 골곡, 그다음에 성이니까 뭔가 이 백제한테 굉장히 큰 어떤 1호 부분이겠죠? 신라한테 약간 좀 불리한 부분이고요. 근데 거길 담당했던 게 구도였는데, 그렇죠? 파진찬 구도였는데 구도의 운명이 되게 안 좋게 운명이 이제 판가름 날 텐데 어쨌든 좀 보면은 부곡성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막 뒤지는데 아직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뒤져보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부곡성의 위치가 딱 봤을 때 서원은 아니고 서원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면 나와 있지 않을까. 일단 서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찾아가지고 그 부곡성을 찾았는데 그 부곡성에서 장군 부자를 빼고 곡성현이 나와요. 곡성형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백제가 침범한 위치랑 비슷해요. 서쪽 쪽으로. 근데 거긴 위치가 아니니까. 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면 구도가 좀 5번째 줄이요. 구도가 굳생 기병, 기마병 500을 거느리고
쳤는데 백제 병사가 거짓양, 거짓으로 달리쭉 달아나. 그래서 구도가 쪼출추, 쫓아서 미칠급, 개구리 왔자 와산에 미쳤는데, 여기까지는 해석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왔습니다. 한자들도 보면은 제가 다 뭐 쓰기 2급, 쓰기 특급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보시면서 한자 조금씩 같이 보다 보면은 한자 익힐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줄 보면 백제에게 그곳에서 패하였다. 위 백제 바소 패할패. 백제에게 그곳에서 패하였다. 왕이 이 구도가 이를실 꾀책 꾀를 잃어서, 그래서 낮출펌 부곡 성주로 낮췄다. 요 분이 맞는 말이죠. 아진찬에서 그냥 성주로 굉장히 낮은 단계로 된 거죠. 근데 또 이 이 부곡성에는 설시설, 그렇죠? 성시설, 이 설씨가 지키고 있었는데, 설씨가 좌군주가 되었다. 이 자다가 날벼락 맞는 거기에 군주인 성주인 설씨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또 8년차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8년 가을 9월 치우기 각항에 보였다. 이 치우기는 제가 봤을 때 이 별의 위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 한번 나온, 이것도 전에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막 치유가 나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서 치유가 왜 나오지?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이 치유기라는 거는 어느 별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근데 8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부분인 거죠. 자, 9년 봄 1월에 여기서도 이제 또 뭔가 이 사람한테 벼슬을 내려주는데, 벼슬로 국량을 2찬으로 하였고 술명을 1길찬으로 하였다. 이거 제가 지금 네모라고 해놓고 원이라고 써놨어요. 정확하게 여기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사기 편찬, 국사편찬위원회, 그래서 제가 똑같이 따랐어요. 월을 안 써놓고. 그래서 네모월에 경도에 눈이 왔는데 깊이가 3척이면 거의 1m예요. 또 여름 5월에는 대수, 홍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물이 있었다는 거니까 홍수. 그래서 산이 무너질 뿡 10여 곳이 붕괴하였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뭔가 다 주관할 수 있고 풍운 그랬었는데, 마치 저것처럼 무당처럼 주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10년 봄 1월에 갑인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25사에 나오는 날짜랑 똑같은 건지. 여기 지금 거의 날짜를 거의 다 지정했거든요. 뭐 갑인, 아까도 뭐 이렇게 나올 때 날짜가 지정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금음이면 금음, 초하루면 초하루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이 날짜를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있었다, 그것만 엔드 더 세세하게 있는데 그걸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3월 한기부에 여인이 한 번에 사남 일녀를 낳았다. 이게 왜 올라가야 되죠? 역사책에? 그러니까 다섯 쌍둥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역사책에 올라갈 만한 일인가? 그리고 보면 6월에 보면 외인이 크게 굶주려 먹을 걸 구하고자 천여 명이 왔다. 아니 천여 명이 그 일본 바다 그 대하나벽 건너다가 뒤지겠어요. 경주가 거기 있다면.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신라 밑에 바로 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1년 6월 을사 금음날 일식이 있었다. 이거 똑같잖아요. 또 6월 을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13년 봄 2월. 여기 좀 무거울증인데 이 무거울증을 좀 여기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닦을수는 닦았다고 해석해도 되고 제가 보기엔 여기서 그냥 고쳤다. 그러니까 또다시 궁시를 고쳤다. 3월에 그 다음 달이죠. 이게 또 가뭄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 버류왕은 굉장히 이 날씨랑 굉장히 억울함이 있겠어요. 자, 4월, 여름 4월, 우레가 궁 남쪽 큰 나무에까지 있었었고, 그러니까 우레면 어떻게 보면 지진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레진이니까 지진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냥 우레라고 써있으니까 우레라고 얘기할게요. 우레가 궁 남쪽 큰 나무에까지 있었었다. 또 우레가 금성은 표기가 안 되죠. 그 바이두 지도에 금성 치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금성 동쪽 문에까지 있었었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 오늘은 좀 재밌게 더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위치를 좀 더 비정해보고 싶어서 그 나오는 위치들을 한번 조금씩 한번 더 집어넣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됐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아무리 여기서 뭔가 좋은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한반도의 경주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